네, 시장이 상승하고 있긴 하고 그리고 FOMC도 무사히 넘겼는데 계속 불안한 이 마음 무엇일까요? 오후장의 탄력도가 더 커지기보다는 자꾸 그 안에서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현재 1%의 상승, 코스닥은 1.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마지막 총정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성훈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인공은 금리 인하라는 그 뉴스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제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실제로 오늘 장에 좀 뜨거운 제약 바이오주가 있고요. 지난번 금리 인하 시그널 이야기 나왔을 때 반응했던 자동차주 오늘은 움직이지 않길래 다시 봐야 되는 건지 두 가지 테마를 붙여볼게요. 먼저 이성훈 이사님. 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비둘기적으로 나왔고 네. 처음으로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FOMC 회의 이전에 고용 지표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가 지표 발표를 통해서도 최종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관문이 FOMC 회의였고 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금리 인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더해져서 다우 지수에 속한 이 소비재라든지 기타 이제 유틸리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을 바라볼 때 필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따로 별개로 양도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지수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박스권 상단으로 나아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먼저 강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약간 별개기는 한데 거래소 중심의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땡겨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수 레벨업에 따라서 지금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강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혹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걱정했던 건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다. 그래서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시장에 대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요. 우선 뭐 지금 이 금리 인하의 기조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우리가 경기 침체냐 또 경기의 완화 기대감이냐 이 두 가지는 아직은 해석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의 고금리 기조 자체가 증시에는 굉장히 좀 이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좀 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좀 연준이 강도 높게 강조해왔던 인플레이션의 2%대 이 부분은 아직 도달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긴축은 사실상 좀 종료가 된 셈이고 저는 다만 이제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메시지가 근본에는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예상보다 그래도 좀 완화된 발언 하에서는 그래도 내년에 대한 어떤 이 경기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된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도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이 FOMC 회의가 무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그렇게 환호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이 1%를 넘어서는데 상승 탄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도, 코스닥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양도세 회피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건지 오늘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지금 우려감으로 좀 바뀌는 흐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개인의 매도세가 좀 굉장히 좀 강했다는 것은 사실상 뭐 27일 전까지에 대한 회피 물량 부분. 작년 기준에서는 한 1조 7천억 규모의 개인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의 어떤 상승 영향을 좀 저해시켰던 명확한 요인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본에도 사실상 이 개인들이 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또는 뭐 2차 전지 섹터 이 안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좀 더 집중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돼보고 지금 다만 전체적인 상황들은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개인 어떤 매도세 부분인데 일단 양도세 기준이 뭐 정확하게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뭐 검토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지만 여기선 정치권과의 약간의 좀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안 한다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한 이유, 다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은 이유는 양도세에 대한 기준 완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회피 물량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재 오후장의 좀 분위기를 볼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르는 종목도 있고 그와 달리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어떤 특징이 눈에 띄십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점이 있다 보니까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게 셀업체 같은 경우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금리의 요인으로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는 앞당겨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캐펙스 쪽,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예정된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당겨질 수 있는 요인들, 뭐 예를 들면 뭐 풍력주 같은 경우도 비용 문제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용 이슈 같은 경우가 경감될 수 있는 요인으로 주가는 반등이 선행해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라는 점을 초점을 맞춰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의 해소는 실제 수요가 회복되는 기점으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함께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기업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오늘장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네네. 포함이 되겠죠. 오늘장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만 HLB가 오늘장 강하고요. 툴젠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강스텐 바이오텍 여러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바이오주들의 강세를 금리 인하 기대 덕분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개별주들에 대한 이슈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수급 측면에서는 좀 개별 이슈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먼저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바이오주다라고 좀 인식하는 이 기준 중에 하나가 고금리 기조에서의 어떤 임상 시험에 대한 많은 자금에 대한 조달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즉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 이 부분이 증시 인하의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만큼 증시의 유동성이 좀 공급된다는 측면 하에서의 어떤 자금 조달 가능성 그리고 M&A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기서 진일보된 기술의 어떤 혁신 부분 내지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전략군의 확대 이 부분으로 좀 기여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당장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언급이 있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의 어떤 개별적인 수급이 당장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내년도 하에서는 그래도 이 수급적인 측면 하에서는 이 바이오 섹터가 점진적으로 좀 특히나 좀 대형주의 수급은 크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실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맞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늘 또 옵션 만기라 그런지 코스피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0.9%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일이니 정말 마감 때까지 보셔야만 될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는 동시효과에서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0.73%의 강세만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그와 달리 왜 금리 인하 수혜주인 자동차주가 오늘장엔 이렇게 조용한 건지도 좀 궁금하던데요.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내연기관차 쪽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점유율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좀 내연기관차의 밸류 정도를 받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될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수급의 특성입니다. 시장이 여기에서 한 단계 지수가 레벨업, 뭐 박스권 상단, 2600 이상 이렇게 가는 구조 안에서는 자동차도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오겠지만은 아직은 IT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내년에 이익에 대한 부분, 이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IT 쪽에 매수가 더 몰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억해 두실 점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강명 공장에 대한 가동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 그다음에 판매되는 그 전기차의 단가 같은 경우를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새롭게 연간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를 수정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점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캐피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자동차주에게 호재인 거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차 판매량에 대해서 정말 개선되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지난번엔 한번 축포를 좀 쏘아 올렸는데 오늘 두 번은 없나 봅니다. 그럼 우리 좀 더 길게 볼게요. 오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금리 인하가 내년에 세 차례 나타난다면 어떤 종목을 주로 봐야 될지 탑3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두 분 모두 다 오늘장 그나마 핫한 바이오가 아닌 자동차주를 선택해 주셨고요. 변영희 대표님도 지난번엔 바이오를 선택했는데 변심하셨어요. 현대 오토에버가 탑픽, 2위는 모트렉스, 3위 성우하이텍입니다. 두 분의 탑픽이 다 일치가 됐는데 현대 오토에버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사실 변심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번 이게 바이오 섹터 당장에 좀 수급은 좀 더 좋지만 이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좀 가셔야 되는 관점에서 좀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뭐 현대오토에버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당장의 이벤트, 다음 달에 개최될 CES 2024 안에서의 어떤 기술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먼저 현대차그룹의 레벨 3 자율 주행의 어떤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전용차라고 좀 불리우는 SDV죠. 이 부분이 현대차 그룹의 전환 속도가 좀 굉장히 좀 빨라진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전환 구현의 가장 큰 핵심은요.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이후에는 관련된 인포테인먼트의 업데이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전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완전 자율주행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차량 안에서 충분히 좀 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집약도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전장이라는 관련 하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좀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는 동사의 어떤 역량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뭐 압수수색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효과는 좀 제한적인 효과는 좀 있었지만 오늘 4%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리고 CES 2024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수반되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회의가 있기 전에 그때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또 주가가 반짝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26만 3천 원에 전고점이 놓여져 있는데 이성훈 사님도 이 종목을 마침 탑픽으로 주셨잖아요. 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셨는지 가격 전략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한 1.8%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는 30%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자율주행이 내년에 단행이 된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랬을 때 부각이 될 수 있기에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으로는 매수 가격은 한 16만 6천 원,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 없이 2평에 2격에 수렴하는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9만 6천 원입니다. 1차 도달 가능한 기술적 반등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추세 단기 하단 이 가격이기에 함께 손절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실현 가능한 도달 가능한 목표 주가 19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인데 지금 2위, 3위도 어떻게 보면은 기아, 현대, 위아라서 이 세 종목이 다 좋다고 해도 포트 안에 다 들고 가기는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 성향이라던가 매력도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기아는 어떤 매력이, 현대, 위아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기아는 내년에 EV9, EV3가 출시가 됐었을 때 미국 시장의 타겟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판매에 대한 점유율을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10만 원대도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인해야 될 점이죠. 유럽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호조를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달라질 수 있기에 확인해야 되기에 두 번째로 놨고요. 현대위아는 방산과 함께 이제 더해지는 부분은 냉각수 허브묘들 같은 경우가 전기차 단에서 이제는 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할인을 받아왔죠. 이제 고객사에서 좀 고객사 실적이 좋으면 할인을 받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탈피하는 것으로 보여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를 세 번째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기아, 현대위아가 탑픽으로 선정이 됐고요. 변영희 대표님도 앞서 이제 탑픽은 현대오토에버지만 성우하이텍 그리고 모트렉스도 같이 꼽아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트렉스가 진짜 한 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올 한 해 동안 주가는 지지부진했어요. 모트렉스의 내년도는 좀 장밋빛 전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의 기대감들은 뭐 과거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적용되는 사업화 내지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 안에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연말까지 좀 펼쳐진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이게 무기한 좀 연기가 된 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CES 2024 이번에 혁신상 수상을 합니다. 여기서 관련된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관련된 어떤 이 기술 구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터렉스도 충분히 모멘텀 관점에서는 뭐 수급이 한 번쯤 좀 몰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모트렉스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0.1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4만여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코스피가 갑자기 1% 상승해서 1%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0.77% 오름세, 코스닥은 1.01%의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무탈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외국인 포지션이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방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장이 강했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덜 오르기는 했어요. 오늘 이 정도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키 맞추기의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 미국 시장 대비 좀 덜 올랐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 선물에서 모두 매수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77% 크게 밀려나면서 1,300원 아래로 내려온 것이 수급에도 보탬이 되어주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기관도 6천억 원 넘는 순매수 현재 구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뭔가 좀 지수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종목별 움직임이 좀 더 컸거든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감 시작됩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FOMC 회의도 무탈하게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5점 만점에 5점인 시장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하락해서 1점 뺐어요. 4점이에요 라고 말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5점일지 몰라도 제 계좌는 1점입니다. 종목별 대응이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아쉬운 하루로 남겨질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쉬움을 저희가 채워드려야겠죠. 오늘 장 마감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수요일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를 3차례가량 인하할 것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정확한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1.3%대 상승했습니다. 2,54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은 1.33% 상승했습니다. 840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5,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더 강했습니다. 6,6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이 1,300억 원, 기관이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여전히 물량이 몰렸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도 오늘 2%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량이 쏠렸고요. 역시나 셀트리온에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장주들이죠. 카카오와 네이버까지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강하게 들어온 수급만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오킨스 전자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요. 이 CXL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모멘텀이 작용한 기업들도 보입니다. 컴퍼니 K인데요. 인공지능 기업인 업스테이지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를 한 컴퍼니 K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역시도 사모 투자 기업인데요. 오늘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AI의 모멘텀이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진했던 2차 전지 기업들은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TX입니다. 오늘 장중에 큰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13%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오입니다.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10%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LNF 역시도 장중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분리막 기업인 SKI 이테크놀로지까지 오늘 7%, 6%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루닛이 AI 기업의 인수 소식과 함께 의료 AI 기업들이 덩달아서 함께 움직였는데요. 코어라이 소프트입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루닛도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딥노이드와 파로사이바이오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오늘 5%대 2% 강세로 시장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그 시장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막판에 이제 만기 영향으로 대형주가 흔들리는 변동성도 부여주긴 했지만 다행히 양시장 1%대 오름세를 지켜냈습니다. 벌써부터 또 산타랠리 냄새 이야기하면은 저 또 설레발치는 건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CPI라던가 FOMC 회의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연말 랠리 즐겨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들 보면 어제가 뭐 양도세 이슈가 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섹터가 어제 좀 안 좋았다가 오늘은 다시금 좀 좋은 수급 영향을 좀 받았는데 지금 일단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장세 하에서의 어떤 기대감들 수반하고 있지만 개인의 어떤 양도 회피 물량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한다면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다만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여권에서에 대한 온도차가 저는 정부와의 어떤 이 괴리율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좀 단정해서 물량을 좀 매도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다만 양도세 회피 물량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보면 대형주 위주의 이 조정 흐름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만약에 네. 유입이 되는 환경이 나타난다면은 대형주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 시총에서 SK하이닉스가 또 쏘아 올리면서 시총이 2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주가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 2년 전이었나요? 연말에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너무나 소외됐던 그런 시장이 있었잖아요. 이번 연말 연초에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날지 그 안에서의 뭐 대장 섹터는 반도체니까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내년에 실적 추정치 상향이 증권가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이게 상향이 예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한 20% 상향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은 반도체 중심으로 우선 나오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3분기, 4분기가 톤이 다운이 됐기에 실적의 회복 기조가 내년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형 반도체 군들 중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존재를 하지만은 해외 기업의 멀티플 상향으로 함께 키를 맞출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 IT 같은 경우가 지금 중소형 IT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한 가지를 보유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인 우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지금 근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높은데 네. 신규 매수도 더 나아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조정 네. 안 오면 어떡해요? 조정 안 오면 보내줘야죠. 네, 보내줘야죠. 다른 대안을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성웅 대표님은 조정 시 매수 의견 네네. 주셨고 만약에 조정이 안 온다면은 내 거 아니니까 보내줘야 된다라고. 네. 전 그게 매번 안 돼요. 아. 내 거 아니어도 다 내 걸로 만들고 싶고 그런데 우리 변영인 대표님 네네.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우선 HBM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어떤 시장 선점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급을 좀 더 가져가는 흐름인데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력보다는 조금 둔화된 삼성전자가 지금 추이라면 저는 삼성전자도 좀 과감하게 매수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아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신고가에 대한 이 목표가에 대한 어떤 우려치 때문이 아니라 단계 너무 수급이 좀 강하게 좀 흘러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시 매수가 좀 맞다라고 좀 내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두 분 모두 다 조정 시 매수로 일치가 됐고요. 변영인 대표님은 삼성전자 지금 나는 신규 매수로 따라 붙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시총 상위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그랬는데 장중에 상승을 반납한 그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양도세 회피 이야기를 꼽으십니다. 지금 이 며칠 동안 계속 이 불안감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한다거나 비중을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변영인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양극 소재사들의 오늘 주가 추이를 보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에 비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상승 탄력이 좀 더 둔화된 흐름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뭐 오늘 이게 뭐 이 양극재 업황에 대한 우려 이 부분 때문이 아니라 뭐 양도세 회피 이슈가 좀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고점 대비에 대한 이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사실 이익분의 22% 10억 초과분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 수익권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좀 노이즈 이슈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수급 때문에 주가 좀 밀리는 부분보다는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맞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저는 뭐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을 준다면 지금 구간에서 즉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바닥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 확연한 업황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좀 없지만 이런 구간 하에서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을 좀 판단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는 안타깝게 3%의 하락으로 장중의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에코프로 BM은 2.56%의 상승을 유지했고 또 시총에서 LNF가 갑자기 마지막에 장 막판에 주가가 끌어올려지면서 무려 10%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딱 2시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이 LNF의 오늘 상승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뭔가 수급적인 변화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오늘 왜 상승했다고 봐야 될까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거래소 이전 상장 플레이가 네. 미리 이 만기 같은 경우가 마지막 만기입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 미리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전 상장을 하고 시가총액 7조 이상을 유지하는 구조 안에서는 또 새롭게 좀 편입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대입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LNF 같은 경우가 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까지 함께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서는 그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뭔가 수급적인 플레이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18만 6,800원에 갑작스럽게 마감한 LNF고요. 반면에 유한양의 경우에는 오늘 0.47% 약세로 장을 마치면서 6만 4,2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랭라자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원래는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 조건부 닥스를 떼어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유한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 속에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주가는 잠잠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에 대한 이슈는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걸까요? 저는 매수의 기록 봅니다. 오늘 오스코트의 경우에는 4%대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좀 대조를 좀 이루는 부분인데 네. 일단 뭐 조건부에서 이 조건부 닥지를 좀 떼었다는 것은 내년도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 그리고 정식 시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마일스톤을 받는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마일스톤 수령이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1차 치료제에 대해서는 뭐 보험 등재가 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실적 반영 효과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고 2분기의 병용 치료제 부분이 미국에서에 대한 임상이 아니라 저 시판 허가
FDA의 정식 허가 부분을 좀 이뤄낸다면 여기서 주가의 업사이드 효과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 유한양행이 사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좀 저해했던 요인이 이 경쟁 약물에 대비해서 이 중단 투여율이 좀 높았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과제가 이슈인데 이거는 사실상 연구개발의 성과 과정에서에 대한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종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환자한테는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반면에 어떤 이 환자나 어떤 위험군에서는 더 안 좋은 결과 좀 낼 수 있는 것들은 타겟에 대한 어떤 다른 형질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정식 치료제로서의 어떤 승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내년도 실적과의 연동성을 보면서 저는 지금 구간이라면 조정 시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유한양행 신규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음으로는 네오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역전의 승부사 시간에도 CXL 관련주 오늘 승부 볼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우회하셨거든요. 네오셈 그런데 오늘 약간 음봉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14%의 급등을 유지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로 7,950원까지 또 고점을 찍어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성희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네오셈의 오늘 슈팅 좀 어느 정도 단기 고점 신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CXL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 보십니까? 오버페이스입니다. 오버페이스예요? 네, 오버페이스고요. 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CXL이 제대로 구현이 되려고 하면은 DDR4에서 5 전환이 5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 20%밖에 안 돼요. 시장은 지금 온 디바이스로 기기에서 모든 걸 창출할 수 있는 쪽에서의 밸류를 다 땡겨왔고, 그다음에 CXL 같은 경우는 말은 좋으나 여기에 대해서 구현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근데 올해 말 내년 초에 출시가 되겠지만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점유율을 늘려가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DDR5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최고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나왔었어요. 지금 CXL에서 성과가 120억 이상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증설단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시가총액 목표는 아주 베스트 케이스로 3,500억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게 밸류 상단 같은 경우를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게 미래 가치를 지금 땡겨오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고점 매수, 이 밴드 상단에서 고점 매수 하시면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버페이스였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매수할까 노리신 분들 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과감하게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이벤트를 앞둔 로봇주 체크해 볼게요. 곧 있으면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합니다. 과연 로봇이 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안 그래도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또 로봇주들의 상승이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보여진 만큼 이번엔 좀 둔감하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 지금 이 전략회의에 관련된 부분은 얼마만큼에 대한 수혜 부분인데 이게 사실 로봇 산업이라는 게 확장성 관점이 단기에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개발 플랜인데 저는 오히려 상용화 관점 또는 사업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의 관점으로 좀 분류해보자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과 F&B 시장 쪽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주시해보자라고 판단해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주 하에서에 대한 원픽을 저는 LIG 넥스원을 좀 꼽고 싶은데 오늘도 0.39포인트 좀 하락한 약세 마감을 좀 했어요. 다만 여기서 기술 구현 관점에서는 로봇주가 CS2024에서도 굉장히 좀 화두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는 수급이 오를 만큼 오른 대형주 하에서는 지금 LIG 넥스원이 후발주자로서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더 가미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가 내일장은 뭘 위주로 봐야 될지, 오늘 참 볼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 지나간 거에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성 이사님, 내일장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번 주 내로 양도세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도세가 30억 이상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과 함께 의료 AI 쪽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습니다. 1월 대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를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0역으로 동결되면 12월 말까지는 이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도세 확정 여부를 내일까지도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꼭 나와야 된다고 네. 하는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는요? 예, 저도 뭐 같은 지금 생각인데 시장이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급 이슈 오늘도 굉장히 양도세 완화 이슈가 과감히 이전에 좀 실행이 좀 됐다면 오늘 2,600선 이상은 좀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네. 여기서 이게 만약에 회피가 회피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양도세 완화 기준이 최종적으로 좀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지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실망하지 말고 대형주의 낙폭은 오히려 줍줍의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양도세 관련 뉴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변영희 대표는 여기다 더해서 그로 인해서 실망감에 대형주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의 수상한 종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분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